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극 초반에서 학교에 급속도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감염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실에 갇혀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좀비와 대치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학생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112로 긴급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좀비가 나타났던 학생들의 말을 경찰은 장난 전화라 여깁니다. 자, 정말 이런 장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남자가 노인을 칼로 살해하고 도망쳤다고 거짓 신고를 했는데요. 이 거짓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소방이 9명과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 장비 운반자 1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 13명이 긴급수색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놀라운 건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렇게 똑같은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 신고자는요, 그래서 이 벌금 이외에도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40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출동 차량의 유류비, 당시 출동한 경찰관 40여 명에게 실제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장난은 가볍지만 그 처벌 결코 가볍지 않고요. 나의 이런 장난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우리 119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면 안 되겠죠. 자, 장난 전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는 가혹한 행위가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최 변호사님 상담 실력이 갈수록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이혼을 한 지 3년이 지났고 혼자 2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검소하고 아이들을 살뜰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40년간 남편의 전원 자녀들을 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고 저는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으로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변기물도 여러 번 볼일을 본 후에야 물을 내리게 했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지도 못하게 했죠. 저는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그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남편의 전처 자식들을 키워주는 가사도우미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원 자녀들에게 이제 와서 재산을 모두 증여할 테니 동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을 거면 이혼을 하자면서 저를 협박을 합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법원에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 명의 재산을 전원 자녀에게 또 증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네, 40년 동안 이렇게 전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를 하고 본인의 자녀도 아니고 남편의 전원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모두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증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또 이혼은 하자고 하니까 또 안 한다고 하신다네요.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사연을 보면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이제 남편의 전혼 자녀들을 40년 동안이나 친자식처럼 키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또 이제 남편의 뭐 월급이나 이런 경제 상황들을 전혀 모르신 상태로 40년을 견디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말년에 자기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증여할 테니까 뭐 여기에 동의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요구가 좀 무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법 840조 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랑 또 이제 민법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재혼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마지막에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남편은 또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에 그렇게 답변서를 냈으면서도 또 자녀들에게 증여를 지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연을 보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 남편분께서 법원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조금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혼인 생활이 40년 이상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우리 아내분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혼하실 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포함될 여지가 많은데도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 자녀분들한테 자기 명의 재산을 증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이제 사회행위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사회행위가 뭐냐면요, 채권자를 해야 하는 이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면 자연스럽게 이 분할을 해야 되는 재산 비율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남편분의 이러한 사회행위를 취소해달라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이 이런 이혼 소송 진행 도중에 자기의 전혼 자녀들에게 빼돌린 재산들을 되찾아 오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가압류를 하기 때문에 뭐 보존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제기 후에 사회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아마 우리 사연자분은 하시면서 그걸 안 하셨는지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직전에 이런 부부 갈등이 있을 때도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 변호사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특이한 점은 소송 제기 기한이 조금 정해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좀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민법 406조 2항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놨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 기간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 이제 먼저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한 시점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날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이제 도과했다고 봐서요. 안날의 의미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의 사회행위 및 사회 의사를 안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많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이제 친딸을 성폭행해서 수감된 50대 남성분이 아내로부터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고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제 내려주시는 그 사이에 남편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이제 수임료 명목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 처분권을 위임을 했고 이제 그 변호사는 곧바로 또 자신의 부인한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했는데요. 뒤이어서 이제 우리 아내분께서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네. 정리를 좀 하면 지금 그러면은 그 변호사님은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아는데도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가담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좀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이제 우리 이제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이제 남편의 친딸에 대한 성범죄로 인해서 이제 아내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예견된 상황에서 형사 사건의 변호인과 그 부인이 관계된 이 부동산 매매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남편의 사회 의사가 당연히 인정이 되고 변호인 부인의 악의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행위 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네. 사회행위는 이제 사실은 그거를 그 물건을 새로 취득한 사람까지 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고 그 부인과의 매매 과정이라면 당연히 그 부인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연으로 돌아보면요, 최 변호사님. 사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까지 하려면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많은 분들이 조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사연처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요새 좀 황혼 이혼이 많이 증가하고 계세요, 정말로.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하실 때 대부분 자녀분들이 다 이제 크셔가지고 성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의 자기 몫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은 보통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전업주부라 하시더라도 50% 정도 기여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을 통해 재산 형성에 내가 어떤 기여를 그동안 했었는지 기여도에 대한 입증을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재혼 가정에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할 시점에 재산 상황이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기초로 해서 또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40년 이상 혼인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여도가 50%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최주환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